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야기 상담학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사회 구성주의와 또 해석학을 통한 상담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적 배경 중에 하나인 이야기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책을 쓰면서 개발하면서 국내에 나와 있는 여러 이야기 상담의 책을 또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또 오승 교수님이 이야기 상담의 과정과 기법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건 시그마 프레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야기 상담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강의에 있어서는 이야기 상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고 놓고 있지만 사실 이야기 상담을 공부하려면 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좋은 새로운 1990년대 들어온 새로운 심리 상담 분야라고 참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강의해 드렸습니다. 이제 사회 구성주의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단어의 의미를 가만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미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사회 구성주의, 사회 구성. 아까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주의에서도 말씀했지만 이 사회 구성주의는 하나의 사실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사회적 의미의 구조에 의해서 형성된다. 여기에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 조금 한 단어가 더 들어간 의미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의미의 구조에 의해서 구성된다. 의미의 구조. 자, 여기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구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조금 더 저쪽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이트의 이 정신분석학을 보면 프로이트는 1920년에 사람의 마음은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과 무엇의 구조로 되느냐? 세 가지 사람의 마음은 세 가지로 구조되어 있다. 세 가지 형으로 구조되어 있다. 청으로 하나가 초자아, 또 하나는 자아, 또 하나는 원욕 또는 원초아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이 초자아라는 것은 자아를 넘어 있는 그 무엇입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독일어로 에스다스입니다. 에스다스. 그래서 이건 나라는 뜻입니다. 초자는 위브 에스다스. 독일어 위브 뭐뭐 위에 자아 위에 있는 거 그겁니다. 다스 이히 미안합니다.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자아가 다스 이이고 그 다음 위브 다스 이 초자입니다. 원욕이 뭐냐? 원욕은 원래 독일어 에스다스입니다. 에스다스는 프로이트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자아도 있고 초자아도 있는데 근데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다른 더 큰 것이 있더라. 더 큰 것이 있는데 그 더 큰 것은 인간의 쾌를 추구하더라. 즐거움을 추구하더라. 이래 봤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무엇에 이름을 붙이고자 했습니다. 이름을 붙이라니까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이 큰 의미를 담을 이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붙인 것이 에스타스, 영어로 eat.
이틀 혹시 여기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전라도 분 계시나요? 전라도 분은 그 시기 예전에 얼마 전에도 TV 방송을 보니까 전라도 출신 가수분이 그 시기 하요 그 시기가 다 통하잖아요. 경상도 사투는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다 통하듯이 그런 뜻입니다. 그 시기. 그 시기를 에스다스를 영어로 번역하려니까 원래 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영어로 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드락 그냥 단순히 에스다스 앞에 철자부터 이드락 붙여놨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드락 합니다. 근데 이 이들을 한자어로 일본 사람들이 이 전문 용어들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번역했습니다. 한자어로 번역하려 보니까 한자에도 뭐 담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원욕이라 원초적 욕구라. 왜냐하면 왜 욕구라 했는가 하면 그 욕구 이 에스다스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는 프로이트가 볼 때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한다. 이래가지고 이 붙여라. 근데 이것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원욕을 섹슈얼리티로 많이 해석하는데 그것보다는 사람 우리 모두가 즐거움을 추구하잖아요. 그 원적은 그의 구조로 때려봤습니다. 자, 이 사회 구성주의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의미의 구조에 의해서 구성된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합니다. 그 사회적 구조는 누가 형성하는가? 라고 할 때에 그 시대에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의미를 창출하고 그 의미가 계속 가면서 구조가 형성되고 이걸 한자로 담론이라고 하잖아요. 담론. 그래서 거대 담론이든 사회 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담론도 있지만 거대 담론, 사회 담론이랍니다. 근데 개인의 담론은 거대 담론 속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의미의 구조 속에 포함돼서 이 영향을 받아서 내 개인의 담론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사회적 구성주의도 이런 말합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의미의 구조도 비결정주의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제1심리학의 프로이트 정신분석 아들러나 1심리학권에 있는 정신역동이나 20약권에 있는 행동주의나 인지치료나 이런 데서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은 결정론이다. 이래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주의는 결정론을 안 봅니다. 인간은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회 구성원이 바뀝니다. 한국이라는 특수한 사회 구성원하고 독일이라는 유럽이라는 특수한 사회 구성원하고 미국이라는 특수한 사회 구성원하고 아프리카라는 특수한 사회 구성원하고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창출해는 의미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결정론이고 그 의미 자체도 영원하지는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앞다는 거 인간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또 신학과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또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단지 요 단어 중요합니다. 관점만 실제할 뿐이다. 바라볼 관입니다. 관점만. 실제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가. 그래서 요즘에 뭐 초점의 심리학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관점의 심리학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의미를 창출하는 것은 사람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사회적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성되고 이 사회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래 봅니다. 그럼 이러 보세요.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내가 발견한다. 내가 내 삶의 의미를 구성한다. 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는 이렇게 형성됐고 저렇게 형성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뭐냐? 이 사회의 구성원들의 나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의미를 이렇게 구성했고 내가 관점을 이렇게 형성했구나. 그러면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나는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또 다른 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하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고 생성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의미는 이미 결정되고 의미는 이미 구성된 것, 의미는 이미 영원한 것이 아니라 ing 계속 진행형이고 나는 그러면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려면 내가 새로운 사회적 구성을 만나서 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넣을 수 있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성주의에서는요. 어떤 사건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떤 경험 그 자체에 초점 두기보다는 경험과 사건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사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주어진 것에 대한 그 사실에 주어진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건에 그 경험에 어떤 관점을 부여하고 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성주의와 이 상담을 보면요. 사회 구성주의의 상담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주의를 기초로 한 상담에서는 1차적 목표가 의미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주어지는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의미를 변화시키는데 1차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성주의를 기초로 한 이런 상담에서는요. 무엇을 의식화시키자, 행동의 변화, 인지의 변화, 기능을 잘하는 존재, 이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행동의 변화에서 의미의 변화로 상담의 목표가 이렇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다 하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의미다 하면 이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의미가 중요시되고 관점이 중요시되면서 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언어 체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상담자의 자세는 나는 그 내담자가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 정신적 문제, 상황적 문제에 대한 그 본질적 원인을 나는 모른다. 그 본질이 어디인지 나는 모른다. 오히려 그 내담자의 문제의 본질은 전문가는 원인의 본질은 내담자이다. 그래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그 원인을 찾아가고 해결책을 찾아가자. 사회 구성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상담은 행동의 변화에 1차적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1차적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변화에 1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럼 의미는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는가? 의미의 구조는 무엇에 형성?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성된다.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은 뭐에 의해서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언어다 이런 말입니다. 언어다. 이까지 딱 보니까 또 한 가지 길러가죠.
프로이트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하기 요점이다. 말로서 억압시키고 말로서 푼다. 이래 말했습니다. 결국은 옵니다. 여도. 무의식이 어떻게 내가 이 구조화되어 있다 했잖아요. 바꿔갔다. 그 다음에 무의식, 초자, 무의식, 의식, 전의식이 있다면 1900년에 프로이트는 또 1923년에는 초자, 자, 원적으로 구조화됐다 했는데 결국 사람이 마음의 병에 걸리는 본질적 원인은 원력이 억압받아서 그렇다. 억압시키는 건 뭐냐? 말로서 억압시킨다. 푸는 게 뭐냐? 말, 어릅니다. 자, 21세기에 나온 이야기 상담도 결국은 뭐냐면요. 여러분, 상담이란 단어를 쓰는 순간 결국 뭐냐면요. 여기도 뭐냐면 사회 구성주의와 상담이 여도 어렵니다. 그럼 여러분,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느 체계에서 된다 했을 때, 야, 저는요, 야, 이 동양의 언어가 굉장히 위대하다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요. 이 담을 보면요, 우리가 한자를 보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이나요? 이 한자가 상담입니다. 상담. 서로 상자, 말씀담, 이야기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나? 예. 여기 이 말씀담입니다. 말씀담. 이게 말씀 언변의 불꽃염입니다. 말씀 언변의 불꽃염. 이 말씀담을 풀어하면요, 이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이 여기 불꽃염이 3000년 전입니다. 모닥불을 펴놓고 도란 자기 이야기하는 것. 자, 이제 두 사람이 사회 구성원입니다. 도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의미를 만들고 생성되어 간다. 어느 책입니다. 야, 이 통하죠. 심리치료학의 아버지 프로이트. 근대에 있어서 이 심리학과 심리치료학을 형성되고 아버지가 되는 프로이트. 21세기에 이 상담학이 심리학을 기초로 해서 나오지 않고 사상을 기초로 해 나오는데, 사상을 기초로 해 나온 이 사회 구성주의 오면 100년이 지나도 맥은 통합니다. 결국은 옵니다. 상담을 잘하는 비결은 내 남자의 언어를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종전의 심리 상담에서 내가 본질적인 원인을 안다라고 하더라도, 무의식을 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무의식의 안에 있는 내 남자의 무의식을 형성시킨 내 남자의 경험은 각자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본질의 원인을 알아도 그 무의식 안에 있는 억압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다 다릅니다. 안내에 가더라도 다릅니다. 이때 진짜 상담자는 겸손해야 돼요. 이야기 상담에도 똑같습니다. 어느 책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회 구성주의와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시리즈로 이제 해석학과의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강의를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